이곳은 광주. 송강호가 타고 있을 것만 같은 택시가 지나갑니다. 택시에는 주인공 민우가 타고 있죠. 그는 동생 진우와 함께 살아가는 택시 운전사입니다. 새끼 남의 옷 입고 달밤에 똥 파면 야 인마 봐봐. 평화로운 광주에는 불길함이 엄습해오고 민우는 시내와 함께 간 영화관에서 몽둥이를 든 계엄군을 마주하게 됩니다.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광주 시민들을 모두 폭도, 빨갱이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진우는 계엄군의 손에 친구를 잃기까지 합니다. 계엄군의 폭력은 광주 시민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전남대에서부터 도청으로, 학생부터 노인까지. 수레 위 2명의 시신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지금 계엄사 측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보십시오. 무고한 우리 형제가 싸늘하게 죽어 있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이 물러난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금일 정오까지 계엄군을 철수토록 할 테니 그 전에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입니다. 금일 정오까지 계엄군을 철수하도록 해볼 테니 내 말 맞지? 우리가 이겼어. 너 집에서 봐. 그러나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군인들은 시민들을 조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학살. 계엄군의 총알은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금남로가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민우 또한 하나뿐인 가족 진우를 눈앞에서 잃게 됩니다. 민우를 비롯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학살에 분노했고 박흥수를 중심으로 시민군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 또 살리기 위해 시민군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계엄군과의 총격전을 불사합니다. 당황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잠시 물러나자 시민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계엄군이 완전히 물러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계엄군은 또다시 학살을 저지르며 광주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결사항전을 앞둔 전남도청. 박흥수의 말에 시내와 함께 떠났던 민우는 결국 차를 멈추고 다시 전남도청으로 돌아갑니다. 양심을 따라온 민우. 다시 돌아온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계엄군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시민군은 대부분 사망. 전두환의 광주 진압작전. 화려한 휴가는 끝이 납니다. 목동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당시 계엄군의 작전명인 화려한 휴가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있었던 광주의 아픔을 사실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에서 놓치고 지나갈 만한 사실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청과 빨갱이 새끼들이 작당을 해서 난동을 부리는데 그걸 가만두나?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면 북괴놈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이건 내란이고 우린 그걸 진압하고 있어. 폭도를 잡으러 간다는 계엄군. 하지만 그들은 장애인, 임산부, 어린아이들까지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실제 5.18 광주민중항쟁 첫 번째 희생자는 김경철 씨로 청각장애인이셨는데요. 살려달라고 빌며 청각장애인증을 내밀었지만 계엄군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으스러져 돌아가신 김경철 씨. 계엄군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 시신을 수세미질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주에서 계엄군과 학생들이 대치하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전남대학교인데요. 당시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외치던 학생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에 맞서 학교로 모여들었고 계엄군이 투입되며 무자비한 진압이 시작됩니다. 대학생들의 투쟁은 당시 5.18 광주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엄군의 만행에 분노한 시민들은 성별, 나이,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분노하며 맞섰습니다. 청년들은 시민군이 되어 총을 들었고 딸아들을 위해 어머니들은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택시기사들은 사상자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렇듯 5.18은 광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항쟁이었고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가 알려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지금 부산항으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우리 좀 더 냉정해집시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부산에 입항시킨 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 편이라면 진작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시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작전권은 미국에게 있었습니다. 공개된 체로키 파일에 따르면 미국은 전두환의 군사작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고 승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이며 사과를 받아내야 할 당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광주 5.18 민중항쟁 이후 국민들은 미국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광주 5.18 민중항쟁 42주년입니다. 42년이나 지난 지금 5.18은 끝이 났을까요? 당시 민주주의와 독재 타도를 외치던 광주 시민들은 폭도,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이 낙인은 학살 만행을 숨기는 도구로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전두환의 후예들은 온갖 망언, 역사 왜곡,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며 오히려 5.18 광주 민중항쟁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이 없는, 그래서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과연 5.18의 역사가 끝이 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일까요? 학살자 전두환과 학살의 배우 미국, 그리고 그들이 숨기는 진실 모두 밝혀내고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으로 다시 돌아가는 광주 시민들의 깨끗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 학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시사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